30년 일하고 얻은 건 외로움뿐. 은퇴 후 무너진 남자의 고백.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공백. 30년 넘게 묵묵히 일한 끝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명함 속 직책도, 정장을 입은 당당한 모습도,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던 기억도 이제는 과거의 풍경일 뿐이다. 매일 출근하던 시간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오늘 뭐하지라는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즈음 문득 깨닫게 된다. 나는 지금 혼자구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바쁜 일상에,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몰두하고 가족과의 대화는 어느새 형식적인 안부만이 남았다. 하루가 길고 마음은 점점 쓸쓸해진다. 은퇴라는 말이 주는 해방감 뒤에 숨어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겁고 현실적이다. 이 글은 30년 직장 생활 후 맞이한 한 남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이후 맞닥뜨리는 외로움과 삶의 붕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사회적 전략을 탐색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실질적인 준비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 은퇴 이후 외로움에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 박정훈 가명 62세 씨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작년 말 명예퇴직을 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직을 위해 헌신했고 부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랐지만 퇴직 이후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은퇴 초반 그는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라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일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것은 고립감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고 연락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현업에 남아 있었고 평소 인간관계를 일 중심으로만 유지해왔던 그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다. 일에 집중하느라 소홀했던 시간이 쌓이면서 아내와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에 몰두했다.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정체성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고 그는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사회적 단절과 상실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오랜 기간 특정 정체성 직장인, 가장에 몰두했던 인생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박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신중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글쓰기 수업도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감각을 회복하게 됐다. 은퇴 이후 외로움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전략. 박정훈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 맞이하는 정체성의 위기임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다음은 심리학자와 사회복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략이다. 1. 새로운 정체성 설계하기.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장인이라는 답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 찾기, 예를 들어 독서, 사진, 봉사, 글쓰기, 가드닝 등 본인이 흥미를 느꼈던 활동을 통해 작가, 멘토, 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기. 직장 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는 후배나 지역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의, 코칭, 멘토링 등의 방식으로 재정의가 가능하다. 2. 사회적 연결망 회복과 확장. 외로움은 단절에서 비롯된다. 특히 은퇴 남성의 경우 인간관계를 일 중심으로 유지해온 탓에 직장을 떠난 후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 참여 지자체나 복지관,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신중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 모임, 교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디지털 문해력만 확보되면 온라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포럼 등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다. 3. 루틴 일상 습관 재설계. 은퇴 후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다 보면 무기력감이 찾아오기 쉽다. 따라서 일정한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 운동, 독서, 산책 등 하루의 리듬을 구성. 주 1회 이상 외부 활동을 목표로 정해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어 자신만의 미니 출근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정서적 지원 확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경우 조기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상담 또는 그룹치료 참여 중장년 우울증은 조기 개입이 핵심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일기, 수필, 회고록 쓰기 등은 자기 이해를 돕고 감정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5. 경제적 실질적 재설계. 외로움은 때로 쓸모없음이라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경제적 활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 파트타임 또는 재능 기부형 일자리 탐색 수익은 크지 않아도 일하는 행위 자체가 큰 동기와 활력을 준다. 창업이나 1인 활동 준비, 카페 운영, 블로그 마케팅, 소규모 컨설팅 등 은퇴 후 소규모 비즈니스도 고려할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재배열. 많은 이들이 은퇴를 종착점으로 인식하지만 실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이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욕망과 관심사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즉 자신만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외로움, 무기력감, 정체성 상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훈 씨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새롭게 채워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